오늘은 소식이 풍성하다 못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날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부터 테슬라의 FSD 확장 소식, 그리고 테슬라 FSD 국가 확장의 의미와 AI와 관련된 내용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진행된 FOMC 기준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시장이 압도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진행된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 밖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과 고객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갑작스럽게 연준이 50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리게 된다면 연준도 지금 현재 상황을 상당히 다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됩니다. 연준이 불안해하게 된다면 시장 역시 당연히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50베이시스 포인트보다 25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리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25베이시스 포인트 같은 경우 모두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내릴지를 보여주는 바로 점도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 6월에 발표되었던 점도표이고 이 자료가 오늘 발표된 점도표입니다. 이 둘을 겹쳐서 비교해보면 지난 6월보다 2025년, 2026년 모두 기준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표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 연말 기준금리는 3.75%가 됩니다. 현재 4.25%이기 때문에 올해만 두 번 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은 10월 29일, 12월 10일 각각 금리 인하가 추가로 더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6년에 대한 기준금리 역시 추가적으로 중앙값은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 점도표를 보게 되면 2026년에도 한 번 더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역시 다가오는 FOMC가 진행됨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또 시장은 어느 정도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요동에 맞춰서 테슬라도 함께 요동을 쳤는데 결국은 오늘까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달 8일부터 오늘까지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하며 346달러이던 주가가 425달러를 넘긴 상황이고 또 현재 장외 시장에서는 432달러 역시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FSD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FSD를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4 혹은 AI4 칩을 사용하는 모델 3와 모델 Y를 대상으로 FSD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며 이후에 월 149 호주 달러의 구동 모델 역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하드웨어 3 차량 같은 경우 언제 FSD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 오늘 공식적으로 FSD가 배포가 되었지만 이 공식적인 배포가 진행되기 전에도 Early Access 프로그램이 존재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FSD 영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공사 현장에서도 공식적인 신호등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둔 신호등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빨간불은 멈추고 파란불에는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을 호주에서는 벌써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호주 테슬라 오너분들 같은 경우 FSD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기도를 하는 손자세와 소녀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신호등 같은 경우 화면에 잘려서 보이고 있지 않은데 테슬라 내부 스크린을 보게 되면 시각화를 통해서 이 임시 신호등 역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지구 반대편에서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는 FSD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방금 운전자가 보여주시는 이 반응이야말로
테슬라 FSD를 접하게 될 수백만 명의 반응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척쿡 씨의 비보호 자해전이 상당한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 비보호 자해전이 아닌 고난이도 비보호 우회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엔들 국가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비보호 우회전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슬라의 FSD는 모든 국가에서 잘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걸 벌써 증명을 했고 오늘 공식적으로 AI4 칩을 가진 모든 테슬라 차량에게 FSD가 배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유럽에서도 아주 중요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UNECE에서 DCAS 3단계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오늘 진행이 되었습니다. DCAS 3단계 같은 경우 도심 내 시스템 주도 주행, 즉 FSD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게 된다면 유럽 모든 국가에서 테슬라의 FSD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확대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FSD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FSD는 사실상 로보택시의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여준 로보택시 운영 지역 면적에서도 얼마나 빠른 확대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을 끝냈지만 FSD를 통해서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조금 작지만 호주 같은 경우 면적이 엄청나게 큰 국가입니다. 이 국가 전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FSD가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도 바로 작동이 가능한지, 범용성이 넓은지, 일반성을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조금 더 작은 스케일에서 로보택시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스틴시에서 테슬라의 확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운영 면적을 보게 되면 테슬라는 벌써 웨이모를 따라잡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각 도시를 비교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모보다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로보택시가 허가가 나게 된다면 엄청난 면적을 바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슬라가 직면하고 있는 비판이 안전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로보택시냐? 사실은 유인택시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 운영 면적으로도 또 FSD가 사용 가능한 국가 면적으로도 테슬라는 그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용 역시 테슬라가 다른 기업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뒤를 돌아보면은 2등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로보택시 혹은 자율주행이 가져오게 되는 미래 시장의 규모 자체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을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으로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안전 드라이버를 없애는 시점을 서둘러서 얻는 이점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손실을 비교해보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진행한다 하더라도 경쟁자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혹은 FSD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서둘러서 진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는 시장의 진입 시점이 훨씬 더 지연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집에 먼저 가고 싶어서 10분 아끼려고 과속을 해서 40년, 50년 먼저 가버리는 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드라이버 제거 시점은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FSD 버전 14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동시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FSD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테슬라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로보택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관련 글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는 일이 로보택시 프로그램의 글로벌 익스펜션을 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장을 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며 또한 로보택시와 관련된 인프라 역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준비하는 포지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바로 과거 일론 머스크가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시총이 25에서 30 트릴리언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언급을 할 때마다 테슬라는 공시 자료를 통해서 이를 SEC에 제출하며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을 공시 자료에 그대로 올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테슬라 시총 25T, 30T는 공시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는 공식적인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3분기 막바지 테슬라는 미국에서도 인도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30일까지 테슬라 차량을 인도받아서 7,500불에 보조금을 챙겨가라라는 메시지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꼭 9월 30일까지 인도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인도한다 하더라도 7,500달러의 보조금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지만, 이번 3분기 미국 인도량 극대화를 위해서 테슬라는 고객에게 이번 분기 안에 차량 인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트럭 중동 지역 판매 역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주 내 사이버트럭 일반 주문이 중동에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동 같은 경우 석유 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에 대한 수요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미래를 보여주는 창 역할을 하는 노르웨이 테슬라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3분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작년 3분기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판매량의 패턴을 보게 되면 각 분기 안에서 세 번째 달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번 9월 역시 6월과 비슷한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노르웨이에서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슷한 현상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AI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아크 AGI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는데, 바로 새로운 신규 점수가 갱신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1등을 기록한 제레미 씨 같은 경우 그럭4를 활용하여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사실상 단독으로 AGI에 가장 가까운 모델을 그럭4를 활용하여서 성취한 것입니다. 제레미 씨는 서브스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를 성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크 AGI에서 나오는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주어진 문제이고 오른쪽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에서 한 칸이 비어 있는데 이 한 칸을 채우고 색상을 다르게 하면 정답이 된다는 걸 손쉽게 알 수 있죠. 사람 같으면 이런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AI에게 이를 맡기면은 점수가 그닥 높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레미 씨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보통 AI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레미 씨는 AI를 통해서 프로그래밍만 쓰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자연어 지시문을 생성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동시에 강화 학습을 진행할 때 얼핏 들어서 맞는 것 같은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그럭4가 가장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럭4를 활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일론 머스크가 그럭5를 통해서 AGI를 성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힌 이유입니다. AGI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은 어쩌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에이전트 AI들이 모두 다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에이전트가 필요 없이 마치 사람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AI가 AGI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 AI 트레이닝 클러스터 콜로서스2를 일론 머스크는 벌써 준비한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미래 전망도 밝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AI 회사와의 시너지 역시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